풍수지인 여러분, 풍수로 삶을 디자인하다. 월드 풍수지 강별상정입니다. 조선 왕실의 외척을 배출했던 두 명문가가 무려 392년 동안 하나의 무덤을 두고 싸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한 묘지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 장자의 운명, 그리고 후손의 존망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고려 최고의 명장, 바로 용관장군 묘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조선 역사상 가장 길었던 산송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왜 이 무덤은 400년 가까운 전쟁터가 되었을까요? 오늘 직접 현장에서 그 지형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용관장군은 고려 숙종 예종 시기의 명장입니다. 1107년 여진정벌에 성공했고 고려의 북진전쟁을 완성했던 인물이죠. 그는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조직했고 동북 구성을 축조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후손입니다. 넷째 아들 윤원이의 혈통에서 정의왕후, 정현왕후, 문정왕후 등 조선 왕실의 핵심 외척 가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즉, 이 묘는 단순한 장군묘가 아니라 조선 왕실 권력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갈등은 1614년 시작됩니다. 영의정 심지원이 윤관묘 뒤편에 자신의 부친묘를 조성합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묘 하나가 추가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가장 민감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내룡 또는 입수룡이라 부르는 자리입니다. 용맥이 혈로 들어오는 마지막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윤씨 가문은 분노했습니다. 가문의 기맥을 끊었다. 장손이 끊길 수 있다. 반면 심씨 가문은 주장했습니다. 천하의 명당을 정당하게 사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조선 최대 산송이 시작됩니다. 1763년 갈등은 폭발합니다. 윤씨 가문이 심씨 가문의 묘를 훼손했고 심씨 가문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결국 영조가 직접 개입합니다. 양쪽 묘를 모두 인정했지만 상소 사건이 이어졌고 윤씨 일가 일부는 장살형이라는 비극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산송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목숨을 건 싸움이 되었습니다. 천하명당이라 일컫는 자리의 풍수가 어떠했길래 길고 긴 시간 동안 두 집안은 목숨을 건 싸움을 했을까요? 지영학 교수님과 함께 현장을 답사하며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스카이라인 점검에서 주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정면에 보면은 그 나무 사이로 하늘이 안 보여요, 지금. 그죠? 근데 왼쪽에 이렇게 보면 나무 사이로 듬성듬성 하늘 보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죠? 왼쪽에. 네. 근데 저게 면으로 수그리고 있으면 그 한 90% 이상이 뒤에 나무 가지 사이로 하늘이 안 보여요. 얘가 이렇게 수그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 면만 쳐다봐도 사람 얼굴 같이 이렇게 수그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좋은데 그걸 잘 못 보기 때문에 쉽게 보는 방법은 저 스카이라인에서 나무 사이가 뒤에 하늘이 안 보이면 얘가 수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못 볼 때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배가 부른 것 같고 사람 뒤통수 같이 안 나왔는데도 그 주산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걸로 판별하셔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산을 다 닮아가요. 지각도 주산 닮고 용새도 주산을 닮고. 그러니까 지금 주산이 거의 금영산으로 펑퍼짐 하잖아요, 그죠? 이게 동글럽적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용도 쟤를 100% 닮게 돼 있어요, 90%. 그래서 저 주산이 뾰족하면 용도 뾰족한 거고 지각도 뾰족한 거고 골짜기도 뾰족해요. 저 주변도 다 닮게 돼 있어요, 저쪽에. 이 용의 방정, 정룡하고 방룡까지 가서 어느 게 정룡이고 어느 게 방룡이고 이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이분은 그 고려시대 때 장군이고요. 넷째 아들에서만 왕비가 6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왕비가 6분이 나왔는데 그걸 유추하기를 뭘 보고 유추를 하느냐면 안산을 보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안산 정면에 보면 찐빵같이 동그랗잖아요. 네, 그래서 저거를 보고, 안산도 멋있다. 네. 이렇게 동그랗네. 네, 근데, 예, 만들어 놓은 것 같죠, 그죠? 제 산 이름은 매봉이라고 하고요. 쟤는 찐빵 엎어 놓은 것 같아요. 저게 오리지널 금영산이에요. 금영산인데, 사람들이 와면 물어봐요. 왜 왕비만 나오고 왕을 안 나오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음양론 할 때, 음양 둘로 구분을 하잖아요. 주인하고 손님하고. 주인의 주산인 거고, 그 안산은 피가 섞이지 않은 우리 형제 외에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죠? 근데 저기 백호를 보면 전혀 변화가 없이 쭉 내려갔어요. 그죠? 그냥 쭉 내려가서 얘도 똑같아요. 근데 저렇게 변화가 없이 쭉 내려갔다는 거는 주변에 지각이나 요도가 안 붙었다는 거잖아요. 용의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 용의 방정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용이 두 갈래로 여기서 갈라져요. 하나는 왼쪽으로 가는 용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용하고.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주산에서 출발해서 힘이 어느 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오른쪽은 뚝 떨어져서 중간에서 뚫고 나간 것 같이 보여요. 그죠? 근데 얘는 그 높이 비슷하게 그대로 쭉 흘러갔어요. 네, 쭉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힘이 일로 쭉 간 거고 남은 기운이 절로 삘삘삘 간 거예요. 그래서 쟤는 방용인 거고 얘는 정용인 거예요. 근데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정용으로 보이고 이게 방용으로 보여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도로만 가지고 다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을 꼭 와서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오판이 생겨버리면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용의 방정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뚜렷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얘가 정용이고 쟤는 방용이에요. 뚝 떨어져서 출발했어요. 그죠? 이거는 산을 뚫고 나가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또 볼 때. 중간에서 허리에서 뚫고 나가는 거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그거하고는. 이게 용이 꼭 지각이나 요도가 있어야 좌우로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 상하로 움직여도 꼭 움직이는 그 정점이나 포인트에 지각이 양쪽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죠? 네, 기복변화, 굴복변화. 기복변화하고 굴복변화를 얘기했는데 얘는 없어. 그죠? 근데 여기서 급하게 가다가 갑자기 산이 딱 멈췄어. 딱 브레이크를 딱 잡고 섰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그 사령으로 보시면 안 되고 용이 살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골짜기도 주산을 닮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골이 지저분해요. 그죠? 삐질삐질 뭐 내려오고 이렇게 골짜기가 지저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는 자리가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도 보면 여기 보면 골짜기가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깨끗하고 완만하게 이렇게 둥그렇게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툭툭툭 뭐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골짜기가 시작되는 데에도 이럴 경우에는 밑에 좋은 자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는 그런 혈의 명당은 아닌 거죠. 안산은 정면으로 그냥 봐서 쓰면 나보고 쓰세요 하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좋은 자리는. 그래서 저걸 아까 얘기할 때 혈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증거를 찾는 중에 조산증혈이라고 해서 앞쪽에 형성된 저 조산을 보고 혈증을 확인을 하는 거죠.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1969년 화해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마침내 양 가문은 합의합니다. 윤씨 가문은 대체 부지를 제공했고 심씨 가문은 19개의 묘를 이상하며 392년 전쟁은 끝이 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상송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풍수는 단순히 묘를 잘 쓰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가치관이었고 가문의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윤관장군 묘는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좋은 땅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자연의 흐름을 얼마나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풍수진 여러분은 이번 산송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답사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월드풍수 한결상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